여러분, 지금 정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코인판 전체의 패러다임이 180도 뒤바뀌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 실제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에 거의 100만 원까지 폭등하는 걸 보면서 이런 의문은 더 커졌죠. 아니, 디지털 금이라면서 왜 진짜 금이 오를 때 같이 못 오르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이 나쁜 자산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물밑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금융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부진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한 힘의 이동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금입니다. 최근 금값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누가 샀으니까 오른 거겠죠. 그 주범은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정부와 민간 부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부터 무서운 속도로 실물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금은 인도받으려면 3개월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김치 프리미엄처럼 금의 10% 웃돈이부터 거래되기도 했죠.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금을 매집하는 걸까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바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금을 선택한 거죠. 결론적으로 금은 다시 국가 단위의 준비자산 시대로 완벽하게 회귀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과 인도가 먼저 금을 선택하면서 미국 중심 질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중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도 비트코인을 비축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니에요. 바로 USD, 즉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상에서도 영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나 데이비드 sak스 같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통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집약된 것이 바로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구조를 뜯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 준비 자산을 달러 현금이나 3개월 이내 만기가 남은 미국 단기 국채로만 한정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발행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자동으로 미국 단기 국채 1달러 어치의 수요가 생겨나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자신들의 단기채 시장이 알아서 안정화되는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지렛대 삼아서 중장기 금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성을 그냥 금융시장에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금을 AI 인프라, 에너지 산업, 반도체 제조, 자동차 제조 같은 핵심 실물 산업 투자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유동성이 다시 미국 중심의 실물 경제를 회전시키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설계를 한 거죠. 이러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아예 버렸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SBR, 즉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인다? 이건 정치적인 반대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을 재평가해서 그 돈으로 산다. 납세받은 암호화폐를 팔지 않는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잉여 전력을 활용한 채굴입니다. 미국의 정부나 군이 보유한 막대한 전력 설비 인근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배치하고 협업하는 방식이죠. 이 시나리오의 핵심 근거가 바로 미군이 발표한 야누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미국 내 모든 군 기지에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이버 공격이나 악천 후 시에도 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일반 산업이나 가정용보다 그 변동성의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즉 전기가 남아도는 순간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 이 남는 잉여 전력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잉여 전력만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가문에서도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기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인텔이나 히토류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아예 미국 채굴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간접 비축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자, 미국의 이런 거대한 전략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구글, 심지어 X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송금 기능을 통합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미 재무부 장관조차 2030년까지 이 시장이 현재의 20배 수준인 5천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산 속도는 즉각적으로 빨라지고 수수료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요. 이미 테더나 서클 같은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쓰기 좋도록 규제를 준수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정부 정책 양쪽에서 밀어주는 확실한 성장이 보장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인 성장이 비트코인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디지털화된 달러일 뿐 비트코인과는 성격이 완전 다르죠.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법정화폐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 결국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2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결국 가장 희소하고 가장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과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처는 비트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수혜자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과거 코로나 시절에는 NFT 발행 네트워크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또 거래되는 가장 핵심적인 네트워크, 즉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눈치챈 기관들은 이미 이더리움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유명한 비트마인조차 비트코인은 1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모으는 디지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을 정도죠. 월가의 유명한 분석가죠.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업자 톰 리는 아주 강력한 예언을 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더리움의 기능을 솔라나, 트론, 아발란체 같은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만 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은 아니죠. 하지만 이더리움에게는 다른 네트워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탈중앙성입니다.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중에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관들이 결국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투자의 핵심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둘째, 앞으로는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들도 토큰화되어 이더리움 같은 온체인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처리해야 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거래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수수료, 즉 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로 사용된 이더리움의 일부를 소각시키는, 즉 없애버리는 희소성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인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으로서 최고의 안정성과 탈중앙성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이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총 발행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처리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지금의 탈중앙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확인하셔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